이재용 COO는 2026년 6년 만에 쏘카로 컴백했습니다. 2020년 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패배를 인정한다면서 쏘카 대표직에서 물러났었죠. 특히 그 직함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재용 COO는 직접 실무 타이틀을 달고 현장에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대주주가 직접 나서서 경영 효율화를 진두지휘하고 돈 버는 모빌리티로서의 역량을 입증한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평생 무료 인터넷 메일 서비스를 드립니다. 이 광고 보시면 어떠세요? 좀 황당하죠? 이메일을 돈을 내고 주고받았나? 우표를 붙이는 것도 아닌데 쉽죠? 1990년대만 해도 PC통신 사업자들이 유료로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곳이 한메일입니다. 1997년 5월 무료 이메일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듬해 100만 가입자를 넘겼어요. 그 다음 단계가 포털에서의 뉴스 서비스 송출입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서비스들이 이때만 해도 혁신적인 모델이었다는 소리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는데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창립자인 이재용 쏘카 최고 운영 책임자입니다. 왜 그를 다시 봐야 할까요? 그가 끊임없이 다시 다음 스테이지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벨 SR본부 허인혜입니다. 이재용 COO는 다음에 창립 초기에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1999년 12월 인터뷰에서였는데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애인을 만나서 커피 마시고 사랑할 시간도 없다라고 했다고 해요. 자본금 3천만 원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쉼없이 달려온 데다 초기 인터넷 업계 벤처의 경쟁이 과도해져서 더더욱 쉬지를 못했죠. 그 다음으로 커피 이야기가 나온 건 2000년대 초반 다음 카페를 개설하면서인데요. 이재용 COO는 파리 유학 시절에 1.5프랑을 내고 커피를 마시던 카페를 떠올려 이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는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낮 시간에는 노인들이 체스를 두고 또 저녁에는 동호인들이 클럽 활동을 하는 인터넷 카페를 설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그는 파리 유학파입니다.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제6대학교 대학원에서 인지과학을 공부했습니다. 인지과학은 인간의 마음과 동물 또 AI의 정보 처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다음이 예나 지금이나 갖고 있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이미지는 인터넷과 예술의 조합에 관심이 깊었던 이재용 COO의 헤리티지입니다. 이순신 장군님, 야후는 다음이 물리치겠습니다. 이때는 참 톡톡 튀는 광고 문구가 많았네요. 이 말대로 이뤄지기도 했고요. 1990년대 후반 전 세계 인터넷의 지배자는 단연 야후였습니다. 한국 시장 역시 야후 코리아의 독주 체제였죠. 하지만 이 구도를 깬 것이 바로 이재용의 다음이었습니다. 1999년 5월 오픈한 다음 카페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단순 검색 중심이었던 야후와 달리 한국인의 정과 동호회 문화를 온라인으로 옮겨왔습니다. 서비스 시작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수십만 개의 카페를 양산했고요. 사용자들을 다음 플랫폼에 묶어두는 강력한 락인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2003년 시작한 미디어다움은 언론사의 뉴스를 단순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가 직접 기사에 의견을 다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이는 포털이 단순 관문의 역할을 넘어서 여론의 광장으로 진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면서 다음은 야후 코리아를 제치고 국내 페이지뷰 및 방문자 수 1위에 등극하면서 토종 포털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한국 IT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바로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포털 1세대 동기이자 운명적인 라이벌로 불리죠. 두 사람은 서울 청담동에 있는 지능아파트 같은 동에 살던 이웃 사촌이었습니다. 위아래층에 살며 친해진 부모님이 서울대 전자계산기공학 새내기 이해진 의장과 연세대 컴퓨터공학과 새내기 이재용 COO가 비슷한 전공이라면서 서로의 아들을 소개해 주어서 동네 친구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이재용 COO가 프랑스 유학파 출신의 자유롭고 또 감성적인 기획자 스타일이라면 이해진 의장은 삼성 SDS 출신의 치밀하고 엔지니어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다음이 앞서갔지만 2002년 네이버가 지식인 서비스를 히트시키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판매의 유료화 논란, 온라인 우표제라고 하는데요. 다음이 주춤하는 사이에 네이버는 검색 점유율을 무섭게 끌어올렸고 결국 포털 1위 자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난해인 2025년 네이버의 국내 검색 점유율은 63%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이 2.94%에 불과해요. 2007년 다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재용 CEO는 앙트르프러너라는 혁신적 기업가를 자처했는데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자로 변신합니다. 2008년 임팩트 투자사 소풍을 설립해서 돈만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투자한 기업이 쏘카인데요. 쏘카는 다음 출신의 김지만 대표가 2011년에 다음에 본사가 있던 제주도에서 창업한 카시어링 업체입니다. 제주에서 창업하면서 렌터카의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차량 100대를 구입해야 했는데 이 초기 사업 비용을 이재용 CEO가 투자자로서 제공했다고 해요. 이재용 CEO의 공유경제 철학이 집약된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쏘카를 국내 최대 카쉐어링 업체로 성장시켰습니다. 2018년 야심차게 선보인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는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지만 택시업계와의 갈등과 타다 금지법 통과로 인해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서 거침없이 쓴소리를 내뱉는 투사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투자 레코드를 볼 때 뺄 수 없는 곳이 바로 유튜바이오죠. 체외 진단 및 헬스케어 IT 플랫폼 기업입니다. 처음에는 범농신가로도 분류가 됐는데 2025년 말 농신그룹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이재용 CEO가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재용 CEO는 유튜바이오의 설립 직후인 2009년부터 잠재력을 알아봅니다. 전공인 인지과학의 데이터 처리 역량을 헬스케어 분야로 확장해서 의료 검진 데이터의 디지털화라는 사회적 가치에 주목한 거죠. 본인의 투자 철학과도 맞닿습니다.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과 의기투합을 했고요. 대웅제약의 모회사인 대웅 등이 굵직한 투자자로 합류했습니다. 지금은 벤처 지주회사로 전환을 준비 중이라는데요. 투자 사업으로 발을 넓히게 됩니다. 2026년 1월 기준 시총은 약 660억 원입니다. 이재용 CEO는 2026년 6년 만에 쏘카로 컴백했습니다. 2020년 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패배를 인정한다면서 쏘카의 대표직에서 물러났었죠. 과거 2007년 다음 CEO 사퇴 후에 2018년 쏘카 CEO로 경영 일선에 복귀한 사이, 그러니까 11년의 공백기 이후에 두 번째로 큰 복귀인 셈입니다. 현재 쏘카는 단순 렌터카 서비스를 넘어서 쏘카 2.0이라는 수익성 개선과 플랫폼 고도화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직접 나서서 경영 효율화를 진두지휘하고 돈 버는 모빌리티로서의 역량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특히 그 직함에 관심이 많은데요. 김범수 의장 등 초기 인터넷 사업가들이 주로 의장직을 맡고 고문 역할을 하는 것과는 달리 이재용 CEO는 직접 실무 타이틀을 달고 현장에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타다의 아픔을 겪었던 이재용 CEO는 이번에는 분노 대신 데이터와 효율이라는 더 정교한 칼날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무료 메일로 100만 또 1000만 인터넷 시대의 문을 열고 온라인 카페로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는 공유자동차로 길이를 바꾸려고 하는 이재용 CEO입니다. 그가 말했던 커피 한 잔의 여유는 어쩌면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인간 중심의 기술을 의미했던 게 아닐까요? 그가 타주는 혁신의 커피가 이제 막 다시 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피플앤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